옛날에? 그러면 여러분은 입을 모아 소리치겠죠. 왕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틀렸답니다. 옛날에 나무 토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최고급 나무는 아니고 겨울에 방을 데우려고 난로에 불을 붙일 때 쓰곤 하는 평범한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몰라도 어느 화창한 날 목수인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가게 안에 이 나무 토막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코는 항상 잘 익은 버찌같이 빨갛고 반질반질해서 모두들 버찌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버찌 할아버지는 이 나무 토막을 발견하자마자 무척 기뻤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구먼. 작은 탁자용 다리가 필요했는데 말이야. 그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무 껍질을 다듬으려고 날카로운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내려치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팔은 공중에서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조그맣게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너무 세게 치지는 마세요. 버찌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겠지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보려고 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아래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닫아두는 찬장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패밥과 톱밥을 모아두는 바구니 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고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윽고 할아버지가 헛웃음을 지으며 가발을 극적였습니다. 아무렴 내가 잘못 들은 게지. 계속 일이나 하자고. 버찌 할아버지는 다시 도끼를 들어 나무 토막을 내리쳤습니다. 아야, 아프잖아요. 그 작은 목소리가 투덜댔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면이라도 쓴 것처럼 눈은 퉁방울처럼 붉어지고 쩍 벌어진 입에서는 혀가 턱까지 늘어졌습니다. 겨우 말문이 트인 할아버지가 겁에 질려 떨리는 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디서 아야 하는 목소리가 들린 거지? 여긴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이 나무 토막이 어린아이처럼 소리치고 투덜대는 걸 배우기라도 했나?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그저 나무 토막인걸. 봐, 다른 장작들처럼 물을 끓이려고 난로에 집어넣는 보통 뗄나무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나무 안에 누가 숨어 있기라도 한 걸까? 그러면야 도가내든 쥐지. 내가 톡톡히 맛을 보여주마.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불쌍한 나무 토막을 집어들고 벽에다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동작을 멈추고는 또다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2분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도 잠잠했습니다. 10분이 흘러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가발을 바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야 하던 소리는 내가 잘못 들은 게 틀림없어. 다시 일이나 해야겠군.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잔뜩 겁에 질려 있었기에 용기를 내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끼는 내려놓고 대패로 나무 토막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패로 몇 번 쓱싹쓱싹 밀자 또다시 그 작은 목소리가 깔깔대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너무 간지럽잖아요. 불쌍한 버찌 할아버지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마룻바닥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몰라볼 정도로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늘 빨갛던 코끝마저 겁에 질린 나머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버찌 할아버지는 일어설 힘도 없어 앉은 채로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그마한 몸집에 인상 좋은 노인이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제페토였지만 동네 개구쟁이들은 옥수수 죽이라고 부르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노인이 쓴 노란 가발이 꼭 옥수수 죽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성미가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죽이라고 불렀다가는 당장에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미친 듯이 화가 났을 때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안토니오 영감. 그런데 바닥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게요? 개미들한테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네. 잘해보시게. 여긴 어떻게 왔는가, 제페토? 두 발로 걸어왔지, 안토니오. 실은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다네. 버찌 할아버지가 무릎을 일으키며 대꾸했습니다. 어디 말해보게. 오늘 아침에 멋진 생각이 떠올랐지 뭔가. 한번 들어보세. 나무로 멋진 꼭두각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네. 춤도 추고 칼싸움도 하고 제주도 넘을 줄 아는 진짜 근사한 놈으로 말일세. 그 꼭두각시를 데리고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 밥값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게야. 내 생각이 어떤가? 멋진데요, 옥수수죽? 아까 들었던 그 작고 이상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옥수수죽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페토 할아버지는 화가 솟구쳐 올라 얼굴이 잘 익은 고추처럼 벌겋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버찌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왜 사람 신경을 건드리고 그래? 누가 신경을 건드렸다는 겐가? 방금 나더러 옥수수죽이라고 그랬잖아. 난 안 그랬어. 흥, 그럼 내가 그랬나 보군. 하지만 그건 분명 자네 소리였어. 아니야. 맞아.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그렇게 점점 흥분하던 두 사람의 말싸움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가발을 잡고는 치고받고 서로 할퀴어댔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버찌 할아버지의 손에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노란 가발이 들려 있었고 제페토 할아버지의 입에는 버찌 할아버지의 잿빛 가발이 물려 있었습니다. 버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가발 내놓게. 자네도 내 가발 주게. 그리고 이만 화해함세. 그리하여 두 노인은 상대방의 가발을 건네주며 악수를 나눴고 영원히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버찌 할아버지가 다시 친구가 된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제페토,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인형을 만들 작은 나무 토막이 있었으면 하는데 얻을 수 있을까? 버찌 할아버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얼른 작업대로 가서는 자신을 잔뜩 겁에 질리게 만든 그 나무 토막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건네주려는 순간 나무 토막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더니 버찌 할아버지의 손에서 빠져나가 딱하게도 제페토 할아버지의 정강이를 냅다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자네는 선물도 참 멋지게 주는구먼, 안토니오. 하마터면 절름발이가 될 뻔했잖아. 맹세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어허, 그러면 또 내가 그랬단 말이군. 전부 이 나무 토막 탓이야. 그래, 그 나무에 맞은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걸 내 다리에 던진 건 자네잖아. 난 던지지 않았다니까? 거짓말. 제페토, 그만 빈정거려. 자꾸 그러면 나도 옥수수죽이라고 부를 거야. 바보. 옥수수죽. 멍청이. 옥수수죽. 얼간이. 옥수수죽. 세 번씩이나 옥수수죽이란 소리를 들은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버찌 할아버지에게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처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버찌 할아버지의 코엔 할퀸 자국이 2개 더 생겼고 제페토 할아버지의 외투엔 단추 2개가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은 무승부로 끝이 나고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누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페토 할아버지는 버찌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무 토막을 집어들고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